남자가 질투할 때 보이는 미묘한 신호를 당신은 과연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속으로 불타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와는 그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는 질투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지만 남자는 질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나약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자친구나 좋아하는 남자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자의 질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에게 질투를 느끼는 구체적인 순간들과 그때 남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질투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의 질투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본능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의 부족이나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강렬하게 질투를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저 남자가 혹시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그녀가 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회식이나 모임 같은 자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회사 회식이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신은 맞은편에 앉은 다른 남자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그 남자 동료 사이의 거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가장 흔한 반응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웃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말수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높은 확률로 질투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그 공간 자체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거나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회피 행동이라고 불리는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직면했을 때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남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 심리에 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다른 남자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남자의 존재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짝짓기 경쟁의 일환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경쟁자를 경계하는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질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본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자의 질투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진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자의 질투 강도가 상대 남자의 매력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남자가 외모적으로 뛰어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의 질투는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반대로 상대 남자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질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다른 남자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항상 가장 매력적인 존재이고 싶어 하는데 다른 남자가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불안감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관심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의 대화가 끝난 후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거나 가벼운 대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질투심은 상당 부분 가라앉습니다. 핵심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질투를 느끼는 순간은 다른 남자의 몸을 칭찬하거나 만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이지만 남자에게는 상당히 큰 질투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운동 모임에서 다른 남자가 운동으로 다져진 팔이나 어깨를 보여주며 자랑할 때 여자가 와 대단하다 만져봐도 되라고 하면서 그 남자의 근육을 만지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때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불쾌감과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신체적 접촉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몸에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라고 해도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그 접촉의 의미가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남자의 몸을 칭찬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남자의 신체적 매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나는 저렇게 못 보여주는데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서 열등감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남성들 사이에서 운동과 몸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이런 심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 이태원이나 부산 해운대의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남자들 중 상당수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큰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몸을 칭찬하고 만지는 모습은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중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과시하려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팔 근육을 드러내거나 나도 요즘 운동 좀 하고 있는데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운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매력적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행동입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그 상황을 비꼬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만 근육 키우면 뭐해라거나 근육만 크다고 다가 아니지라는 식의 발언은 전형적인 질투의 표현입니다.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나는 저런 식으로 주목받지 못하니까 다른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의 자존심이 매우 예민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몸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남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중에라도 좋아하는 남자에게 너도 충분히 매력적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의 과거 연애 경험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과거에 다른 남자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불쾌감과 질투가 밀려옵니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무력감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고적 질투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사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질투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 회고적 질투는 남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강박적으로 과거에 대해 묻고 또 묻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질투가 밀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래서 그 남자랑은 왜 헤어진 거야라고 질문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 남자보다 나은 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과거 연애에 대한 질투를 다루는 것은 커플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과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자도 과거에 대한 집착을 적당한 선에서 놓아주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파고드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과거 연애에 대한 시선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연애 경험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과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자가 질투를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 연예인에게 열광할 때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질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에게는 의외로 꽤 큰 질투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이돌 콘서트에 가서 좋아하는 여자가 무대 위에 남자 아이돌을 보며 환호하고 있을 때 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 배우에게 진짜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남자는 질투를 느낍니다. 이성적으로는 연예인과 현실의 연인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건가 저런 리액션을 나한테는 안 해주는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국은 아이돌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여자친구가 특정 남자 아이돌의 열성 팬인 경우 남자는 지속적으로 이 질투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팬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서서히 질투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질투가 쌓이면
남자는 은근슬쩍 그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실물로 보면 별로래 연기 못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립싱크 아니야 같은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질투의 신호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직접 경쟁할 수 없는 상대인 연예인에 대해 비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위협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하향 비교 전략의 일종으로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연예인에 대한 팬심과 현실의 애정을 구분해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당신이 더 좋아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해주면 남자의 질투심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가끔씩 남자친구에게도 연예인에게 하는 것처럼 과한 칭찬과 리액션을 해주면 남자는 매우 기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도 그런 리액션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남자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SNS에서 모르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팔로우했을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갈등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모르는 남자가 팔로우를 걸어오면 남자는 즉시 경계 모드에 돌입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남자 분명 노리고 있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특히 그 남자의 프로필이 소위 말하는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이거나 외모가 출중한 경우에는 경계심이 극에 달합니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SNS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DM을 보내지는 않았는지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직접 그 남자의 프로필을 들어가서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영역보호 본능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SNS 시대의 질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빈번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를 직접 눈으로 봐야만 질투를 느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SNS로 인한 연인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남자가 이 상황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은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질투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 사람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냥 팔로워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면 남자는 일단 안심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그 남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발견하면 남자의 질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내가 올린 것에는 반응을 안 하면서 저 남자한테는 반응을 하는 거야 라는 비교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SNS에서의 상호작용은 현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SNS 활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배려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 모든 SNS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며 웃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거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여기서는 감정적 교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나랑 있을 때는 저렇게까지 안 웃는데 왜 저 남자와 있을 때는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남자가 자신보다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존재인 것은 아닌지라는 자기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웃음과 행복을 자신이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것을 보면 자신의 역할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의 웃음은 나만의 것이라는 독점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독점욕은 건강한 수준에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과도해지면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남자는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되찾으려는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반면에 어떤 남자는 반대로 조용히 물러나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질투로 인한 상처를 혼자 감당하려는 내향적인 대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 근본에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7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등을 쓸어내리거나 팔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보면 남자는 즉각적으로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남자의 반응은 다른 상황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격렬합니다. 참을 수 없어서 만지지 마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거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접촉을 해도 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독점욕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의 회식 문화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친밀감의 표시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어깨 한번 주물러 줄 거라면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접촉하는 순간 남자의 질투는 폭발합니다. 이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뿐만 아니라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의 접촉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이 질투와 결합되어 매우 강렬한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행동 중 하나는 자신도 여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만졌다면 자신은 여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에 팔을 두르는 식으로 더 강한 접촉을 통해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역 표시의 일종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인간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일이나 취미에 바쁠 때입니다. 이것은 다른 남자와 관련된 질투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질투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보다 일이나 취미를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남자는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안감은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질투이기 때문에 남자 자신도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가 대전에서 열리는 업무 미팅 때문에 주말에 만날 수 없다고 하거나 제주도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준비 때문에 매일 저녁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남자는 그래 당연히 바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야. 나보다 마라톤이 더 중요해라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심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투는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시간을 내주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이런 질투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잠깐의 통화 한 번이라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남자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9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갈 때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생각하면 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한국에서는 회식이나 모임에서 술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밤이 깊어지면 남자의 걱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다른 남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다른 남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가 어떤 의도로 여자에게 접근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좋아하는 여자가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행동은 잦은 연락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안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상기시키려는 행동입니다. 늦게 끝나면 데리러 갈게라고 하는 것도 순수한 걱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배려는 술자리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즐겁게 잘 놀고 있어. 걱정 마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남자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가 끝나면 바로 연락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좋아하는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상황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것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가지고 연락하는 남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전 남자친구는 분명 아직 미련이 있어서 연락하는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옛날 추억이 떠오를 것이고, 추억이 떠오르면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연쇄적인 걱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배신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과거의 연인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연인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남자의 감정적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이유와 그 관계의 성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남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로 남자가 질투하는 순간은 다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경쟁 심리와 소유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자의 매력이 다른 남자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 남자에 대한 경계심과 질투가 밀려옵니다. 남자가 이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여자의 태도입니다. 만약 여자가 그 고백에 대해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남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남자의 고백이 기쁘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인가라는 해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자가 당연히 거절했지 나는 너밖에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반응 중 흥미로운 것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세하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어 같은 질문을 연달아 하는 것은 경쟁자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나은지 또는 자신이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자는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남자의 질투와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11가지 순간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위협받을 때 느끼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남자의 질투가 여자의 질투와 다른 점은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여자는 질투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는 질투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대가 내면화된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남자가 질투를 드러내면 소심하다, 자신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질투를 감추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질투는 결국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제를 바꾸려 하거나 다른 남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꼬는 발언을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여자는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질투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은 건강한 연애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가 질투할 때 보이는 행동 신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갑자기 불기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명확한 질투의 신호입니다. 아까까지 기분 좋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특정 상황이나 대화 주제를 계기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높은 확률로 질투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질투라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밀려오는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자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라고 물으면 남자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억지로 캐묻지 않되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면서도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해주면 남자는 서서히 안심하게 됩니다. 둘째로 그 화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대화 주제가 나왔을 때 남자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질투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민수 씨가 도움을 많이 줬어라고 말했을 때 남자가 그래 근데 주말에 뭐 하고 싶어라고 갑자기 화제를 바꾼다면 그것은 민수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질투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질투를 유발하는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제를 바꿈으로써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남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욕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주변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어떤 관계야, 자주 만나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투의 표현입니다.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질투를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비꼬는 발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로 인한 분노가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형태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그 남자 그렇게 대단해라거나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식의 비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질투와 열등감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나는 그 남자보다 못한 건가라는 자기 의심이 있으며 비꼼을 통해 상대 남자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꼬는 발언을 들었을 때 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반박하면 남자의 질투와 열등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짚어주면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남자의 질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질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심감입니다. 질투하고 있는 남자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심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다른 남자는 관심 없어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달해주면 남자의 질투심은 상당 부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심감을 준다는 것이 남자의 모든 질투에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자의 질투가 과도하여 여자의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동료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거나 친구 모임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질투의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질투와 건강하지 않은 질투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질투가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건강한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적절한 소통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질투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건강한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의 질투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질투는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관계의 긴장감을 적당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질투가 없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관계에 독이 되며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적당한 수준의 질투를 건강하게 소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질투할 때 가장 이상적인 대화 방식은 왜 질투하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난이나 조롱의 톤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는 태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아까 그 상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야기해줘 듣고 싶어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면 남자는 처음에는 부정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질투에 대한 소통은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경계와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SNS 활동에 질투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불편한지에 대한 서로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암묵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자의 질투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질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질투는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응적 감정입니다. 남자의 질투는 특히 부성 확실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남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확실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배우자의 충실성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이런 진화적 압력이 현대 남자의 질투 심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진화적 설명만으로는 질투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학습 개인의 성격 과거의 경험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모두 질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유교적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남자의 질투 표현에도 독특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가 있는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많은 한국 남자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질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갈등이 질투를 더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격도 질투의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질투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읽어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반면 내향적인 남자는 질투를 내면에 묻어두고 혼자 사귀는 경향이 있어서 외부에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존감의 수준도 질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은 남자는 질투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작은 상황에도 과도한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연애 경험도 현재의 질투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배신을 경험한 남자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의 강도가 훨씬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파트너가 아무리 안심시켜줘도 쉽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상담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질투와 신뢰의 관계입니다. 질투와 신뢰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질투의 강도는 낮아지고 신뢰가 낮을수록 질투는 강해집니다. 따라서 질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관계에서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 힘들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단단한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신뢰가 불필요한 질투를 줄여줍니다. 또한 질투를 경험할 때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낄 때 지금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이것은 그녀를 잃을까봐 불안해서 느끼는 감정이야, 하지만 그녀는 나를 선택했고 나를 좋아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질투의 강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남자의 질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만큼이나 남자 자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질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남자 자신의 감정적 성숙도와 자기 인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왜 질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질투가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질투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인지 과거 경험의 영향인지 아니면 현재 관계에서의 소통 부족인지를 파악하면 질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투는 사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질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질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의 증거이며 관계에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남자가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불안을 해소해가는 것이 성숙한 연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질투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남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적이 아닌 아군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자의 질투 심리와 관련하여 실제 연애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통해 남자의 질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직장 동료와 관련된 질투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커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교제한 지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자 쪽에 새로운 남자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이 업무적으로 여자와 자주 소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여자가 오늘 새로운 지호 씨랑 프로젝트 미팅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말한 순간부터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여자가 야근을 한다고 할 때 혹시 지호 씨도 같이 야근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치고 여자가 팀 회식에 간다고 할 때
지호 씨도 거기 있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남자는 이런 자신의 감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직장 동료와 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질투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국의 직장은 긴 근무 시간과 잦은 회식 문화로 인해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연인의 질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건강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자신의 질투를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호 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신경이 쓰여 내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안심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도 남자의 질투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당신 걱정하는 마음 알아 하지만 정말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라고 진심으로 전해주면 남자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SNS와 관련된 질투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커플이 있다고 합시다. 여자는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 예쁜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남자는 SNS에 별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여자의 인스타그램은 수시로 확인합니다. 어느 날 여자가 올린 셀카에 모르는 남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남자 뭐야 지금 우리 여자친구한테 작업 거는 거야라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자에게 은근슬쩍 인스타에 이상한 사람이 댓글 달던데라고 언급합니다. 이 언급의 이면에는 그 댓글을 삭제하거나 그 남자를 차단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숨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왜 차단을 안 하지 괜히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여자가 맞아 그 이상한 사람 바로 차단했어. 걱정 말라고 말해주면 남자는 즉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SNS 시대의 질투는 이처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 커플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SNS에 대한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질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커플이 교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의 카카오톡에 알림이 울리고 남자가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자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눈이 간 것입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왜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는 거지 뭐라고 했을까? 혹시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맴돕니다. 남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자니 카카오톡 알림을 받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불안감이 계속 커집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남자는 대개 간접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즘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 오고 그래라고 자연스러운 척 물어보거나 전 남자친구 요즘 뭐하고 사나라고 간접적으로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남자가 이미 상당한 질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남자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냥 안부 정도야 나는 지금 당신이 제일 좋아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남자의 질투와 불안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질투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질투 표현은 다른 문화권의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남자는 참아야 한다, 남자가 질투한다고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남자들은 질투를 극도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억제가 결국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한국 남자의 질투 표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질투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질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은근히 비꼬거나 화제를 바꾸는 등의 간접적 표현이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질투 신호인 것도 이런 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는 소위 밀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질투와 결합되면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질투를 느끼면서도 오히려 더 무관심한 척하거나 연락을 줄이는 등의 행동은 밀당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질투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성숙한 관계에서는 이런 간접적 표현보다는 솔직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연인 관계에서 질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상황은 커플 사이의 카카오톡 확인 문화입니다. 많은 한국 커플들이 카카오톡의 읽음 표시 기능을 통해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데 이것이 질투와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었으면서도 답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투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의 변경도 남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예쁘게 바꾸면 남자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바꾼 거지라는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디지털 소통 환경은 질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질투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질투를 1차 감정과 2차 감정의 복합체로 봅니다. 1차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2차 감정은 분노, 슬픔, 자기의심 등으로 1차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로 2차 감정인 분노나 불기분함이지만 실제로 그 밑바닥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1차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남자가 질투해서 화를 내거나 불기분해할 때 그것을 단순한 화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밑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갈등만 커지지만 두려움에 안심감으로 대응하면 갈등은 해소됩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도 질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불안형 애착을 가진 남자는 질투를 더 강하고 빈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의 특징은 관계에서의 불안감이 높고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강한 질투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안정형 애착을 가진 남자는 질투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질투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자는 질투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질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상당한 감정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질투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불안형 애착이라면 질투를 자주 느끼는 것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애착 패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투와 자존감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 남자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나는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이 질투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남자는 자신의 매력과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존재에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남자도 질투를 완전히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빠르게 해소됩니다. 따라서 질투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함으로써 점차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개인의 노력이지만 파트너의 지지와 격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그 남자의 질투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적당한 질투는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투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의 깊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 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과도한 질투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관계에서의 자유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질투로 인한 잦은 다툼은 관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결국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질투는 질투하는 사람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불면이나 우울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투를 건강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의 질투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고의적으로 남자를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남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훼손하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남자가 이런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것은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시험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질투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질투를 과장하거나 질투를 핑계로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질투는 느끼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질투에 대한 대화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질투를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질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그렇지 못한 관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단단합니다. 질투를 숨기고 억누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억눌린 감정이 축적되어 더 큰 문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남자의 질투를 다루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질투에 대해 대화할 때 너는 왜 그 남자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있을 때 불안감을 느껴라고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기법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솔직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남자가 질투를 표현할 때 여자가 그 감정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이해해라고 공감해주면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래라고 감정을 무시하면 남자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질투를 더 깊이 숨기게 됩니다. 세 번째 기법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질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의 질투가 반복되는 경우 어떤 수준의 SNS 활동이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지를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배려한 자발적인 조율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법은 정기적인 감정 점검 대화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서로의 감정 상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면 질투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어? 불편한 점은 없어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런 대화는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질투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의 대응입니다. 만약 질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병적 질투는 불안장애나 강박장애의 증상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관계에서의 질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의 질투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그 안에는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당신을 독점하고 싶다는 욕구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남자의 질투 신호를 읽어내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질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질투를 이해하고
질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질투는 사랑의 양념이 되고 소통을 통해 해소된 질투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질투할 때 그 감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을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지 않은 질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질투라는 감정도 이해와 존중의 틀 안에서 바라볼 때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질투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남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질투 심리를 이해하는 여정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남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질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11가지 순간과 질투의 신호들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설명한 것이지 모든 남자에게 100%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만의 독특한 질투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력이 모여서 두 사람만의 깊은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